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인큐텐 아이브요 조세입니다. 오늘 제가 제품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면역은 몇 번을 했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되게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가 이제 인큐텐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되게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인큐텐을 선택했는지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거를 먹어야 됐는지 저도 제 돈을 쓰니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잡고 해서 좀 들쑥날쑥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제가 왜 인큐텐을 선택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은 왜 인큐텐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신체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신체가 구조가 돌아가는 구조는 수분이 가장 많고 그래서 우리는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영양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물이고 뼈 근육 같은 구조물로 형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 세포와 장기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들 간의 소통을 조율하는 게 호르몬이며 이 모든 생태계 속에 이제 미생물군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네들을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질병의 90%는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 우리는 활성산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숨을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몸은 세포의 집합체인데 우리는 이제 숨을 쉬니까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고 우리는 또 에너지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 속에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뭐까지 활성산소까지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박사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자, 그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 치명적인 독소 네 가지가 바로 있는데, 중금속, 수은, 비소, 전신의 항산화 시스템을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들도 이제 굉장히 수은이나 비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들이 향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향 성분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나, 그리고 우리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플라스틱을 너무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비스테몰 성분은 성조숙 등 또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성조숙증이지만 어른들한테는 바로 노화촉진이 되잖아요. 그리고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기름지나 물질로 이제 분해가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접하고 있는 농약과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독소도 되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식단이더라고요. 근데 식단인데, 솔직히 말하면 굽거나 튀긴 음식 너무 맛있지 않아요? 진짜 신발도 튀기면 맛있을 거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굽거나 튀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굽거나 튀긴 음식이 바로 바삭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당독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없으려면 이 바삭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굽겠어요? 삶은 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치명적인 독소에 우리 몸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현대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들은 진짜 많은 발전된 만큼 유독성 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원시 시대까지는 안 가도 조선 시대 사람들보다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독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옛날의 영양 섭취와 오늘날의 영양 섭취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부족한 것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리비의 최소율의 법칙이 있는데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가 바로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게 넘치는 요소가 아닌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라는 최소량의 법칙을 말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 판때기 보시면은요, 아무리 높이 넘치고 가득 차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있더라도 부족한 하나가 어때요? 낮게 있으니까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물은 그 부족한 거에 의해서 계속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성분이 하나 아무리 내가 넘치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부족한 성분들이 바로 우리 인체에서 병을 일으키거나 활성산소를 만들거나 이런 아니면 이제 무슨 요즘 애들은 이제 성장할 때 이제 굉장히 뭐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는 수분으로 이루어진 부분, 수분이 70% 정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수분이 중요하고요. 수분을 꼭 채워줘야 되는 밑바탕 아래. 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로 이제 신체의 건강을 이제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단백질은 바로 세포와 조직의 기본 재료가 되고 근육, 피부, 장기 등에도 기본 재료가 되고 심지어 뼈에도 단백질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효소, 호르몬, 항체 형성에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인체에서 10% 이상 필요할 정도로 단백질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족 시 성장이 지연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근육이 감소되거나 피로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은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주요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A는 시력, 피부, 점막 보호의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 신경 기능에 역극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C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면역의 보조 역할에 탁월하고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을 해서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세포막을 보호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뼈 대사. 여기 보시면 뭐 중요하지 않은 비타민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할 경우 각종 대사장애, 피로, 면역 저하, 특히 뼈 약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제 뼈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뼈 약화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질 미네랄은 바로 이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셀레늄을 이제 무기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다 뼈와 치아 형성과 신경절나, 근육 수축, 즉 이렇게 신체적인 것에 이제 어 겉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면서 산소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고, 칼륨과 나트륨은 체액 균형, 신경 자극 전달을 하고요.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 근육 신경 안정, 그리고 아연은 면역 상처 회복 효소 기능,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 갑상선 기능. 그래서 얘네들이 부족하면 뭐 빈혈, 골다공증, 근육 경련, 피로, 면역력 저하.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력이나 단백질이나 공통적으로 비녀 부족할 경우 반드시 함께 오는 게 바로 여기 보시면 면역력 저하가 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번에 면역 공부를 하면서 이게 면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면역은 우리를 몸을 보호하는 전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백질은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을 섭취함으로써 대사 조절을 원활히 하고 항산화 역할과 면역 보조 역할을 하고 무기질과 미네랄은 뼈, 혈액, 신경 등 기본 기능을 이제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좀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떨어져서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리비의 법칙처럼 세 가지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만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초반에 엄마의 저희 제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먹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이모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엄마한테 맨날 뉴케어 먹으라고 하고 저한테도 엄마한테 뉴케어를 먹으라고 한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엄마가 그냥 잘 먹다가도 이모 얘기하면서 뉴케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엄마랑 크게 싸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다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성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뉴케어 성분에는 심지어 카놀라유도 들어가 있거든요. 당류 카놀라유까지 들어가 있는데 암의 먹이가 당이잖아요. 심지어 카놀라유는 뭐예요? GMO 성분이잖아요. 뭐 성분은 일단은 차치를 하고 일단 영양분 암 환자들은 그 암세포가요, 일반 정상세포보다 에너지를 18분의 1만 에너지 생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18배나 더 많은 에너지가, 영양 섭취가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뉴케어 하나의 성분인데 여기 보시면 인큐텐하고 뉴케어 비율인데 이게 인큐텐 비율이거든요. 기준이 이제 인큐텐이니까. 그러면 뉴케어 대비 인큐텐이 1200배, 12배가 높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최소 2배 이상이에요, 거의 다. 2배, 4배, 8배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거는 심지어 뉴트리지인데, 저희 단백질인데, 얘가 뉴트리치로 이제 그 성분을 비교했는데, 뉴트리지보다도 얘네들이 훨씬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뉴트리지는 우리는 단백질을 위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뉴트리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성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와, 진짜 얘 가격을 보시면, 이거 한 팩이 지금 한 팩이 200ml인데 이게 30팩에 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우리가 이거 멀티비타민하고 뉴트리지를 같이 먹으면 뭐 16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채우려면 네 세트에서 여기서 권장 용량이 5개에서 6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6만 원인데 얘네들은 30만 원어치의 섭취가 들어가야 돼서 가격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큐텐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분 다 크게 뽑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비교하면서 엄마 뭘 먹어야 되겠냐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큐텐 제품은 이제 영양이 100%입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인큐텐 제품의 제 장점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한 대상은 유사 제품이었는데요. 왜 유사 제품이냐면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대한 맹목적인 뭔가 믿음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제가 쌓았던 게 이제 유산화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제품 원료예요. 저희 제품 원료를 이제 챗GPT한테 싹 돌렸거든요. 챗GPT한테 돌렸을 때 이제 화학 부형제가 있냐 물었을 때 얘가 합성 화학 첨가물은 저희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합성 화학 첨가물이 영양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합성 화학 첨가물이 HPMC랑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영양제에는 이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액티브와 저희가 멀티비타민을 제가 두 가지를 돌려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유산화 제품이거든요. 저 유산화 제품을 이제 한번 돌려봤는데, 유산화 제품에서는 얘네들이 다 나왔죠. HPM,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가 이제 다 나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이거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팅제는 HPMC를 사용하는 거고, 이제 기계에 달라붙지 않아야 되니까 윤활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고, 이제 분말이 잘 뭉치게 하려고 하면은 잘 뭉치지 않게 하는 유동화제는 이산화교소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화학 부형제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HPMC는 안정성에서 보시면은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이 됐는데, 안전성이 인정이 된 것과 안전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민감 체질에서는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이제 무해하다고 인정이 된 거랑 안전하다는 거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대량 섭취 시 장내세균 균형 변화 가능성이 언급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나노 입자의 형태일 경우 이제 논란이 있는데, 뭐, 건강식품에서는 주로 비나노 형태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이산화탄소 자체도 이제 합성 첨가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누적이 된다 하면 우리 인체에 어떤 독성을 이제 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영제들만 봤을 때도 이제 인큐테는 이런 위험한 부영제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함량은 헬스케어가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거 18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교를 했을 때 뭐랑 비교를 했냐면요. 멀티비타민하고 액티브를 같이 합쳐서 비교를 했어요. 멀티비타민하고 액티브를 이제 합쳐서 비교를 했을 때, 어, 그때는 이제 장단점이 이제 뚜렷해지더라고요. 인큐텐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고, 유산화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포커스가, 암이잖아요. 암이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려서 포커스가 암이면서도 이제 면역력 같은 거에 이제 면역력 증강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면서 이제 성분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암에 필요한 그 비타민 B가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 중 하나가 비타민 C3라고 해요. 그 비타민 C를 우리가 나이아신 또는 나이아신마이드 아니면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집 원재료 및 함량을 보시면 여기는 멀티비타민은 나이아신이라고 써 있고요. 액티브에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 몰랐는데 이게 둘이 같은 물질이지, 다 둘이 같은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작용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거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 교수님이요, 이 B3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서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아서 임상을 했대요. 임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임상을 한 거는 이제 B3예요. B3인데, B3를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는 이제 다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 치료에는 나이아신은 효과가 없다라고 해요. 흔히 비타민C가 왜 간에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장복 섭취하면. 근데 간독성 위험이 있는 것은 그냥 나이아신 아미드가 아니라 나이아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신 아미드하고 나이아신하고 이 두 성분의 독성 시험을 검사한 그 논문이 한 10건 이상 있다라고 해요. 거기서 나이아신의 독성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이아신마이드와 니코틴산 아미드는 10년 이상 장복을 섭취했을 때 면역에 효과를 주지 전혀 독성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출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헬스팩은 유명한 헬스팩은 나이아신이 20mg 정도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니코틴산 아미드가 이게 액티브거든요. 액티브의 니코틴산 아미드가 52.5m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멀티비타민하고 멀티 트리플하고 액티브를 다 같이 섭취를 계속 초반부터 시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분만 보아도 인큐텐 제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성분으로 우리에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 오늘 알았어요, 저도. 검색해보다가. 그래서 세포들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그리고 면역세포는 그중에서 몸을 방어하는 특수 병력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멀티비타민, 뭐, 이런 미네랄뿐만 아니라 바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리진입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이제 채우는 것도 중요을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활성창수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걔네들이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커지면 암세포가 되면서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하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데 바로 이 텐큐민 S 플러스가 바로 IRB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데 거기 바로 저희 엄마도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텐큐민 S 플러스를 섭취한 군과 일반 암군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 파란 동그라미는 일반적인 암 환자의 암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텐큐민 S 플러스와 텐큐민 G 플러스는 이제 연두색 네모상자 빨간색 세모인데 시간이 지를수록 같이 섭취한 구는 암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를 임상을 통해서 이제 박사님이 결과를 내셨죠. 심지어 저희 그 인큐텐 테큐민은 지금 1600배까지 그 기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이 최강자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의 최강자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리진이고 이 제품은요 진짜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1600배의 그거를 찾을 수도 없고 이 정도의 결과를 냈다라는 것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참 알려지지가 않아서 속상하지만 더더욱 우리는 이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리진이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오리진을 섭취함으로써 이때 큰 위기, 5월 8일 날 엄마가 이 전까지는 이제 오리진 섭취를 10호 아래로 했었어요. 이제 임상하는 그 텐큐민 제품 세포랑 오리진 한 두세 포 더 드셨나?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놀래서 이제 박사님 강의를 듣고 이제 박사님 조언에 따라 용량을 20호 이상으로 확 올렸어요. 그래서 많이 드신 날은 진짜 한 박스를 꽉 채우셨고 못 드신 날은 이제 20호에서 25포 정도 드셨는데 그때 이후로 보시면 여기 5월 8일 이후로 보시면 다시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걷다가 다시 정상 수치 안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가 드시는 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알아서 드시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를 하면 피 검사 결과가 앱에 떠요. 앱에 떴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살짝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많이 안 먹었지.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승질을 확 내더라고요. 진짜 많이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암 환자들은 면역이 바로바로 이게 그래프로 나오니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그 그래프 수치 떨어졌길래 아, 엄마 또 많이 안 먹었나 해가지고 이제 막 화를 냈더니 이제 엄마도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저한테 같이 화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자기 잘 먹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암 환자일수록. 그리고 저희 딸이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것 같거든요. 왜 걸린 것 같냐면 열이 나는데 전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어제 아침에 열 난다고 해서 어제 그 로얄당 있잖아요. 로얄당 딱 하나를 타서 먹이니까 바로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떨어지니까 이제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갔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해서 로얄당 한 번을 더 먹였는데 오늘은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코로나인가 보다 하고 오늘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부터 아침 6시, 7시 정도에 시작해서 1시 전까지 20포를 먹였어요. 4포씩. 이렇게 시간만. 20포를 먹이니까 얘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깨질 것 같은 게 이제 사라져가지고 이제 오늘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왜냐면 제가 거기를 가야 돼서 그렇게 먹였어요. 머리가 아프면 안 간다고 할 거라서. 근데 딱 20포를 먹이고 나니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또 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만큼 오리진은요, 그 뭐지? 진통 억제 효과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복용하는 용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훨씬 더 체감하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저희 집의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와 이제 애들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인큐텐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데이터적인, 객관적인 결과를 이제 저희에게 맨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담 사례를
보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확신을 갖고 일을 함께 하면 인큐텐은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인큐텐이 성장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죠. 왜냐면 우리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도도 우리가 몰랐다면 뭐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뭐가 독성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저도 섭취하고 누군가는 섭취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집단 지성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인큐텐이 되고 더욱더 발전하는 아이교 조세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